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일꾼을 만나는 시간 리얼 인터뷰 진행의 천서연입니다. 지난 4월 2일에는 전국적으로 재보궐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마포구와 중랑구의원 등을 뽑았는데요. 리얼 인터뷰 오늘은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6월이니까 한 2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민분들을 만나고 계셨을 텐데 대담을 통해서 또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당선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먼저 지난 4월 2일 선거에서 구청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구청장이 되고 바로 출근을 하다 보니까 2일 날 선거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출근했거든요. 그렇죠. 미처 감사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주민들께 또 유권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요즘 민생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마음은 무겁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열심히 또 삶이 힘든 분들 희망이 돼야 될 텐데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그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이번 선거에 내가 한번 출마를 해봐야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나 배경이 좀 있습니까? 예, 제가 이 구로에서 오랜 기간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시민단체? 서울시의원을 했거든요. 서울시의원 이제 재선 2번을 해서 8년 동안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 또 시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말 구로를 좀 더 우리 서민들이 살기 좋고 네.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고 싶은 떠나고 싶은 동네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그 희망, 욕구 이런 것들이 강했고요. 지난번 한번 구청장 선거에 도전했다가 네. 경선에서 실패하고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 경선에서는 마침 또 이제 민주당 후보로 공천이 되어서 구청장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 선거운동 하실 때 응원해 주시거나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비판하시거나 쓴소리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총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좀 체감한 부분이 좀 있으십니까? 어쨌든 가장 컸던 것은 이번 보궐선거가 왜 있었나 원인 때문에 네네. 주민들이 많이 문제를 하셨는데요. 일단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그만한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거의 30억 가까운 돈이 이제 구로구의 예산이 보궐선거 비용으로 이제 낭비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전임 청장이 네. 주식 백지 신탁 문제를 거부하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나 그럴 거면 왜 선거 나왔나라고 하는 네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네. 더군다나 그 보궐선거 비용이 이렇게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거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면서 선거를 진행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한 네네. 문제 제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셨죠. 그게 이제 구로구청장 선거만 해서 한 30억 정도가 든 예, 거였어요? 맞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주민들 27억 3천인가요? 뭐 그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죠. 30억 가까이. 30억 안 해도 가까이. 될 선거를 또 다시 하니까 그렇죠.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네네. 화나셨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뒤에 그 현안 문제를 짚어보긴 할 텐데 네네. 청장님 공약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크게 그 주거지와 경제, 그다음에 세대와 성별 공약으로 이렇게 좀 나눠지더라고요. 먼저 주거와 민생 경제 관련 공약이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구로가 과연 어떠한 동네냐, 뭐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네. 그리고 또 우리 구로에서 살아가는 우리 구로 구민들께 그 여러 가지 이제 구로가 정말 머물러 살고 싶은 곳이냐, 또 여건만 되면 좀 떠나고 싶은 곳이냐, 뭐 이런 근원적인 질문이 있을 텐데요. 네. 좀 이렇게 젊은 층들이 와서 머물러 살고 싶은 그러한 곳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주거 환경 개선과 네네. 교육 환경 개선 이 두 네네. 가지가 되게 연동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좀 그 담보가 돼야 자녀를 둔 젊은 층들이 이사 와서 삶을 영위하고 또 학교에 아이들도 보내고 할 텐데 그런 그 젊은 층들 자녀를 둔 분들이
좀 이렇게 머물러 살고 싶은 곳이라기보다는 여건만 되면 떠나고 싶은 네.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거 또는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네, 네. 또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 이런 공약들을 중심적으로 내세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 좀 어려울 때에는 국가에서 돈을 좀 풀어서 민생 경제가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의 그러한 큰 변화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네. 우리 그 구로구청과 같은 기초단체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구청장이 되면서 제 1호 결제를 한 게 그 구로사랑 상품권입니다. 네, 네, 네. 기사로 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역화폐지요. 그것이 발행액 기준으로 보면 그 올해 예산이 60억 정도였는데 이것을 이제 발행액 기준으로 200억으로 좀 늘릴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있고요. 이상이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번 추경을 통해서 구의회를 통과해야 되죠. 그럼 아마 구의원들도 워낙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동의해 줄 거라고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 기초단체 차원인 구로구청에서나마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그래서 구로사랑 상품권 또는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융자 확대 뭐 이런 여러 가지 민생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 시장 돌아다니 보면 그런 말씀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국가에서 돈을 그냥 100만 원 상인들한테 주는 것보다 그거를 이제 그 순환시켜서 벌게끔 해서 1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이게 체감하는 게 이렇게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지역 승수 효과라 그러죠. 돈이 돌고 돌고 돌아서 뭐 하는 건데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 때 민생지원금을 시행해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되게 좋아했거든요. 특히나 요즘 소비가 위축되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러다 보니까는 버스도 마을 버스도 덜 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버스 업체도 이제 수입이 줄어들죠.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지원금을 민생 지원금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 바로 소비 활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이어지는 거죠. 뭐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고 하루빨리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대별 성별 공약도 조금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우리 구로구가 65세 이상 어르신 비중이 전체 인구의 21%나 됩니다. 꽤 많은 그 거죠. 비중이 그 정도면 아마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6, 7위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 비중이 높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들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 경로당에 대한 지원, 환경, 시설 환경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히 이제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을 하는 그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산후조리비가 지금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0% 지원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아이 키우고 아이 낳기 좋은 구로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정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우리 여성 청소년들의 이제 생리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 화장실에도 이게 그런데 있더라고요. 이제 저 지원 방식이 저렇게 시설에 이제 저것을 구비해 놓고 필요하면 가져가는 방식인데 조금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비용으로 가능한 바우처 방식으로 다른 자치구에서 많이 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조금은 지원하되 지원 방식을 좀 더 필요로 하는 그 여성 청소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하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장애인 복지 시설이라든지 특히나 최근에 이 느린 학습자라고 요즘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대상들을 지원하는 느린 학습자 지원센터도 조금 더 개소를 하고 지금 이제 그걸 운영할 기관을 지금 찾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또 어르신, 청년, 여성 등 여러 계층들을 위해서 그거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나하나 지금 공약으로 제시했고 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외국인 분들을 위한
정책도 조금 있나요? 네, 네. 특히 이제 저희 구로는 네. 다문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네. 이제 저희 구로는 이제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중국 동포 자녀들이 제일 많은 네네. 지역입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네네.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거든요. 그 또래 아이들이 갈 수 있는데 유치원에는 외국인 자녀들도 다 그 원비를 지원을 합니다. 네. 근데 어린이집은 그 조금 사각지대가 좀 있어요. 지원되지 네네. 않.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그에서 많이 또 민원도 제기하고 했는데 그래서 어린이집에 그 비어 있는 외국인 자녀 지원 몫을 저희가 또 그 해당되는 구가 이제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이런 데거든요. 같이 협의해서 그 유치원과 똑같게 어린이집도 지원할 수 있게. 지원을 되게 해서 실질적인 정책이 될 것 그렇죠. 같네요. 특히나 이제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속에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까 유치원하고의 또 차별이 좀 있어서 아까 외국인 자녀 지원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메꿔주는 그런 정책도 저희가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시행을 했네요, 참. 네네네. 자, 지금부터는 구청장님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저희 작가님께서 이슈 넷컷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이슈 네컷이요. 네, 네 장의 사진으로 구청장님 걸어오신 길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구청장님 첫 번째 사진부터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학교 졸업식 사진이고요. 거기에 나오는 분이 이제 저희 할머님, 네. 저희 누님, 아마 이렇게 또 형님하고 이렇게 아마 저게 제가 대학교 졸업을 8호학번인데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하고 해서 92년도 2월 달에 졸업을 했고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네. 졸업식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별도로 잠깐 다녀오신 건가요? 하루 졸업식 하러 온 그때의 사진입니다. 아마 주로 이제 대학교 시절인데요. 그때는 어쨌든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이라 네네. 상당수 학생들이 이제 학생운동. 대학교 들어간 학생운동 도 하셨어요? 예. 네네. 이제 뭐 총학생회에서 이제 간부 네네네. 활동도 하고 뭐 어떤 그런 시기였고 사회 현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네.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사진 볼까요? 두 번째 사진 어떤 건가요? 그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네네. 밤에는 이제 노동운동 노동운동 단체 하셨던? 활동을 했는데 여기 한벗 독서회라고 독서회 사진인가요? 구로에 있는 그 단체였습니다. 그때 구로가 이제 구로공단이 있었고 네. 소위 말하는 노동운동이라는 것이 불법화 또는 탄압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네네. 그 회사 안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노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 회사 바깥에 독서, 풍물, 뭐 등산, 다양한 이런 문화적 이런 내용을 매개로 해가지고 단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았던 단체는 한벗 독서회라고 네네. 독서를 매개로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네. 이 속에서 같이 이제 책 읽고 토론도 하고 네네네. 뭐 그런 또 노동 현장의 문제들을 같이 고민도 네. 하고 네. 뭐 그런 단체였었고요. 한벗 독서회인데 그때 이제 단체 활동을 할 때 그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시절부터 구로에 대한 활동을 조금 본격적으로 하신 거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시민운동이라든지, 요 시기가 이제 그렇죠? 아까 제가 졸업을 92년도에 했고 취직은 91년도 말에 됐는데 91년, 92년, 93년 요때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본인 그 인생에 대한 하나의 축을 세우셨고 두 번째 사진은 구로구에 대한 뭔가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사진 같아요. 보니까. 자, 세 번째 사진 우리 한번 봐볼까요? 세 번째 사진 어떤 사진인가요? 제가 3번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청장 선거까지 하면 3번 당선이 되고 했는데요. 처음에 그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정당을 통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는 구의원 선거였나요? 기초의원, 구의원이죠. 네, 기초의원. 그때는 요즘과 달리 동에 한 명씩 네. 소선거구제로 소선거구제. 이제 구의원을 선출할 때였고요. 제가 살던 구로 3동에서
한번 출마를 2002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때 월드컵 우리 한일 월드컵 네. 대한민국 할 때 그때 이제 출마를 해서 그 이후로 2006년, 2010년 이렇게 세 번을 출마했는데 연거푸 아니, 낙선을 그럼 세 번 다 했습니다. 낙선, 무소속으로 네네네, 출마하셨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세 번 그렇게 떨어지고 네. 그 뒤로 이제 2014년에 네. 민주당에 입당을 했죠. 아, 이제 무소속으로는 안 되겠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좀 그 무소속으로 낙선을 했지만 기억났던 것은 첫 번째 선거 때가 2002년인데 네. 한개 동에 소선거구제로 정당 공천 안 할 때였거든요. 아, 물론 이제 정당 공천을 하진 않지만 그러면 내천이라는 형식으로 저 후보가 어느 당의 후보다 이런 것들은 그럼 알죠. 당하고 상관없게 당선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명의 후보가 있으면 아무개 후보가 저 사람은 민주당의 후보야. 요즘으로 따지면 네네네네. 아무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이걸 다 주민들이 네네. 알지요. 네네네. 형식상으로 정당 공천 안 했을 따름이지 내천이라는 방식으로 다 정당 이해가 돼요. 후보임을 알게 하지요. 네. 저는 이제 글자 그대로 무소속으로 출발을 했는데 처음에 그 선거 끝나고 당선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19표 차이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19표요? 예. 그래서 연락이 왔길래 당선돼서 좋기는 한데 표 차이가 너무 적구나 이렇게 했는데 상대 후보가 다시 또 재검표. 재검표하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2표 차이로 낙선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2002년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승복하셨네요, 그러면.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승복을 했죠. 그렇죠. 민주주의사이니까. 근데 그 뒤로 2006년과 10년 또 두 번의 지방선거가 있었고 요때부터는 기초의원 선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정당 공천이 도입이 되고 한 개 동이 아니라 몇 개 동을 합쳐서 두 명 내지 세 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식으로 정당 공천제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무소속 후보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도 낙선하고 2010년에도 낙선하고. 그 세 번 낙선하셨는데 네네. 세 번 낙선하셔서 지금 구청장님이 되 계신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대기만성인가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것 세 번 낙선하고 이제 민주당에 와서 네. 2014년, 네. 2018년 두 번의 선거에서 그 서울시의원, 광역의원으로 이제 당선이 됐고요. 두 번째 2018년에 당선이 될 때는 서울시의원이 한 112명 정도 되거든요. 제가 할 때는 110명이고 비례가 10명이고 지역구가 100명이었는데 서울시의 지역구로 당선된 그 당선자 중에서 득표율로 제일 최다 득표율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사진이 서울시 의원 활동 시절 사진 같습니다. 그 서울시의원 8년을 하면서 교육위원에서 6년을 했고요. 나머지 뒤에 이제 2년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했는데 그 특히 이제 교육위원을 하고 두 번째 시의원이 돼서 2년간 교육위원회 할 때는 교육위원장을 했습니다. 네네. 서울시의 교육위원장을 네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았죠. 그때가 지금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하고 오세훈 시장님하고 걸쳐 있는 시기인가요? 제가 교육위원장 할 때는 박원순 시장 그쵸? 시절이었고요. 그런 것 같은데. 그때 교육감은 조희연 교육감, 교육감. 네. 그리고 서울시 의회도 민주당이 다수일 네네네. 때였었고 그런 세월이었고요.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는 제가 그 두 번째 할 때 2년 교육위원장 끝나고 네. 뒤에 후반기 2년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로 들어왔죠. 두 시장님을 같이 겪어보셨겠네요. 같이 겪었죠. 그 시절 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제 교육위원장 할 때 그 네네. 사진이었고요. 그때 여러 가지 하셨구나. 현안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 기억나는 거는 한유총이라고 유치원 막 그 네네네. 사태 네네네. 뭐 그런 때도 있었고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그 자녀가 정유라 네네네. 그 다녔던 학교가 청담고등학교 네네네. 뭐 이러면서 또 관련됐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 얼마 전에 이슈가 됐지만 방통위원장을 했었던 이동관 네네. 이명박 정권 때 대변인 하셨죠. 청와대 네. 대변인 뭐 또 홍보 수석인가 이런 거 했던 그 자녀 학폭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네네. 그것도 제가 다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그런 현안 사건들이 되게 많았고요.
원래 교육위원회는 교육이라는 주제는 정치적으로 되게 중립 뭐 이런 그렇죠, 약간. 생각을 많이 네, 하시는데 네. 의외로 정치적인 데가 교육이에요? 교육위원회입니다. 뭐 소위 말하는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주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구로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얼마 안 되셨지만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 지역의 현안이 좀 있습니까?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민생과 예. 관련한 거는 뭐 가장 네네. 우선적으로 시급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구로사랑 상품권이 구의회를 통과해서 빨리 좀 확대 발행해서 아까 200억 민생에 늘리셨다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네네.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뭐 주거 환경이나 또 교육 환경 뭐 이런 개선을 통해서 떠나고 싶은 구로가 아니라 더불어 머물러 함께 살고 싶은 구로로 만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은 기본에 놓여 있고요. 당장 시급한 또 현안이 좀 있습니다. 네네. 어떤 거예요? 뭐 전임청장 시절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인데요. 소위 말하는 5대 현안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종요양병원이라고 네네네네. 거기에 이제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네네. 문제가 있어서 그 주변에 이제 그 아이들 통학로 이거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 네네, 거기가 네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반대하고 그런 집단 민원이 발생했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거리공원이라고 구로에 또 네, 있습니다. 알아요. 그 네네. 지하에 이제 지하 주차장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죠. 만드는데 또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디큐브 시티라고 네네. 거기 오피스텔 신도림에 만든다는. 거기를 이제 현재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상업 시설이죠. 그것의 그 소유주가 이지스인데 거기를 가 이제 나가고 거기를 오피스로 이렇게 그렇죠.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것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 저쪽 천왕동에 수소 연료 네네, 발전소 발전소. 뭐 그런 네네. 부분도 있고 뭐 고척 근린공원 인조잔디 뭐 반대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이게 다 전임청장 시절서부터 네네. 내려왔던 거고 이런 현안을 해결하는 게 일단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현안이 발생했던 이유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은 항상 뭐 행정 행위에 찬성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주민과의 소통 문제거든요. 주민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반대를 하더라도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10번이고 20번이고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아마 전임청장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오히려 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선거 과정에서 네. 그런 여러 가지 5대 현안에 관련돼 있었던 주민들이 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네. 오히려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네.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그런 5대 현안을 저희가 적절히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주민과의 소통이고 구청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하나하나마다 구청장으로 저의 입장은 당연히 있지요. 저는 뭐 그 장례식장 네.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 네. 그렇죠. 거리공원 지하 주차장도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하면은 좀 더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이 정리될 들어보자. 때까지 네네. 기다려야 된다 이런 네네. 측면도 있고요. 네네. 뭐 하여튼 이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구청장을 만들어준 게 누굽니까? 결국은 주민들이잖아요. 그러한 주민들이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구청장은 뒤에 숨지 말고 앞에 전면에 나서서 만나고 소통하고 10번이고 20번이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5대 현안이 가장 지금 현재 가로놓여 있습니다. 네. 이거 5대 현안 해결하기에는 임기가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계속 뭐 근데 어느 정도 네네. 뭐 가닥은 조금씩 정리되고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거리공원 지하 주차장도 구청장으로서 제가 이제 이렇게 소관 부서의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다고 네네네.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례식장 문제는 지금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이 소관 부서장님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구청장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 입장에서 주민과 함께 간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주민과의 소통이 좀 기본이 돼야지 행정에 대한 믿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주민들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행정 신뢰가 거기서 싹 당연히 들어가는 이제 행정 절차상, 법규상 규정돼 있는 부분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행정의 속성이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것만 내세워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면서 대안을 찾고 주민 편에서 그러한 활동을 게을리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임기 초반이라 굉장히 많이 분주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이것만은 진짜 좀 꼭 하겠다, 시키겠다. 주민들한테 뭐 이렇게 조금 다짐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제가 소신이 좀 있습니다. 원래 네.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늘 가졌던 꿈이기도 하고 참된 지방자치 꼭 네.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두 가지가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단체자치가 잘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가 잘 돼야 된다. 단체자치는 글자 그대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이분들이 상호 견제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이 시스템이 잘 굴러가야 되겠죠. 근데 이런 이제 단체자치는 이미 이제 수년간 선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죠.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이러한 주민자치 분야는 아직까지 좀 초보 걸음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가 더욱더 확대되고 자리를 잡아야 그래야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고 저는 뭐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참된 지방자치, 주민 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착되고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가 소중하게 추진해왔던 주민자치 참여. 이런 부분에서 민관 거버넌스, 마을 협치 이런 부분들을 복원하고 또 확대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조건에서 복원하고 확대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고민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또 그런 것을 열심히 또 준비해서 주민자치, 참된 주민자치 시대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좋네요. 참된 주민자치, 지방자치, 그죠? 뭐 어쨌거나 제가 이제 쭉 그 말씀 나누면서 기억에 남는 이제 몇 가지 단어는 참된 지방자치 아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소통 복원, 그다음에 행정신뢰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들 잘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왕성한 활동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새롭게 구청장이 되면서 저희 구로의 뭐 이 슬로건이 좀 변화가 바뀌었어요? 왔습니다. 그래서 그 슬로건 한번 말씀드리고 네네네네. 더 나은 내일 네. 함께 여는 구로. 멋지네요. 여기 우리 새로운 슬로건입니다. 네. 좋죠? 네. 예. 더 나은 내일 함께 여는 구로. 기대됩니다. 아무튼 왕성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리얼 인터뷰 오늘은 장인홍 구로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